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퍼나이프 스페셜 GV의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이렇게 보셨어요? 네. 정말 후덜덜하죠? 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의 최초 오리지널 메디컬 스릴러입니다. 하이퍼나이프는 과거 촉망받는 천재 의사였던 세옥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이죠. 덕희와 제휴하면서 펼쳐지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 메디컬 스릴러로 정말 이번 주 수요일, 바로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1, 2화가 공개가 되는데요.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그 최초 공개 전에 1, 2화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아직도 그 흥분이 다 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서 정말 처음 보는 얼굴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박은빈 씨를 봤는데, 설경구 씨를 봤는데, 박병훈 씨를 봤는데, 이렇게 찬영 씨 봤는데 이런 얼굴은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이제 곧 모셔서 하이퍼나이프의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또 본인 그 연기에 있어서, 작품에 있어서 어떤 중점을 잡고 함께 했는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이분들 맞을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나이프 스페셜 GV의 주역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수요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하이퍼나이프 1, 2화를 가장 먼저 이곳에서 보셨는데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은빈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세용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역시 GV가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 열성이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네, 저 이거 착각 아니겠지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빙고들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많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꾸꾸. 네, 설경구 씨. 안녕하세요, 설경구입니다. 영화로는 GV를 좀 해봤는데 시리즈로 GV 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영화 GV인지 시리즈 GV인지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찬영 씨. 네, 반갑습니다. 하이퍼나이프에서 서영주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병훈 씨.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나이프에서 한현호 역을 맡은 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김정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정현 감독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실은 정말 늦은 시간이 맞고, 이게 사실 작품이 기대에 못 미쳤거나 그러면 진짜 가실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다 같이 들뜬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 2화를 보셨고 이제 내일 모레 1, 2화가 전 세계 공개가 되는데 은빈 씨, 대표로 소감이 어때요? 정말 오래 기다렸고요. 또 이게 사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그쵸.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 오늘 하루가 모두가 다 같이 너무 길었거든요. 아침 막 7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10시가 되었는데, 사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하이퍼나이프를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손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하이퍼나이프를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평, 또 솔직한 평들 많이 남겨주시고 이왕이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세우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다니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작품 속에서 세우기를 봐서 이제는 시청자들에게 이 작품을 보낸다 그랬는데 왠지 박은빈 씨 거를 뺏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보셨나요? 봤죠. 아, 정말요? 예. 네네네. 괜찮죠? 저희가 가져가도. 그럼요. 저는 네 세우기는 이 안에 있고요. 네. 저는 박은빈이니까요. 얼마든지 세우기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 없이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일단 이제 저희가 1, 2화를 봤기 때문에 편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 인생 처음 그동안 정말 필모가 많은데 의사 역할 처음이세요. 왜냐면 뭐 대통령 후보, 변호사, 여기까지 갔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형사 뭐 안 한 역할이 없어. 조직의 보스. 근데 의사 역할이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의사 역할은 자신이 없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용어를 이렇게 드라마나 보면은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밑에 뭐 자막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저는 대사를 외울 때 제 머릿속으로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외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이 작품은 저한테 그런 게 많이 안 주어졌어요. 수술 장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두꺼운 손으로 뇌 수술을 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수술 자체가 그래서 고백을 하자면 제 수술 장면의 클로즈업 그 인서트는 다 그 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죠. 잠시 이게 실수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봤을 때 저 가짜야라고 할까봐. 근데 박은빈 씨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손 대역이 없어서 직접 연습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다 그 인서트까지 다 직접 본인 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역이 참 저는 여러모로 참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하이퍼 나이프에서는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덕희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 본인이 수술 장면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많은 수술 장면을 박은빈 씨가 찍으셨죠? 예 자 박은빈 씨 역시 의사 역할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의사 역할 언젠가 뭐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이 하이퍼나이프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신경외과도 마음에 들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무언가 많이 좀 그 속이 시꺼멓다 어둠의 의사인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원 없이 그 참 메디컬과 스릴러 이 두 장르의 혼합을 원 없이 느낄 수 있었어서 뭐 이제부터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에 따라 또 저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한 없이 치열하게 살아낸 흔적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디테일들을 다 표현해 주셨는데 서 실장님, 서영주 실장님, 예, 세욱 옆에서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작품을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서사도 살짝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는 더 깊은 서사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요. 예, 어떠셨나요? 함께 촬영하시면서? 네, 그 서실장 머리에 쬐끄만한 흉터가 보였을 텐데 그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계속 쭉 하이퍼나이프를 보다 보시면 이제 서서히 알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서실장이라는 캐릭터를 어쨌든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세욱과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욱과의 어느 정도의 감정이고 어떠한 상황들을 교류하는지가 가장 좀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 중점적인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또 서 실장의 서사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병원 씨. 네. 이번에 현호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어땠나요? 이 현호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할 때 어떤 부분 가장 중점을 좀 두셨나요? 우선 두 인물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또 감정이나 되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같았지만 또 작품을 쭉 보니까 더
기계 형 기묘한 더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거기 딱 있으니까 더 동떨어져 보인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것 같고 우선 제가 아마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악이 없고 선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세옥과 서실장과 저의 관계가 또 이제 과거도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이퍼나이프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인물들 간에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성들이 굉장히 큰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 사실 세옥과 덕희 진짜 물과 기름처럼 또는 불과 물처럼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인물들인데 두 분이 첫 호흡을 맞춘 거잖아요. 이번에 사실 박은빈, 설경구, 박은빈이 캐스팅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많은 팬들이 환호를 보내셨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앙상블을 만들어낼까 역시나 명불허전이다라는 느낌이 저희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느꼈는데 어떠셨나요? 첫 호흡? 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저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 배우와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에 집합하면 박은비 씨가 옆에 앉아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적인 질문부터 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오후 10시에 끝나면 10시까지 계속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질문 살인마였군요. 제가 진짜 아, 제가 선배님 혹시 귀찮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 즐겨서. 그 이제 제가 뭐 이쪽에서 이제 연배가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저는 별로 말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그 모니터 뒤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편인데 이렇게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숙소나 집으로 오면 또 전화가 옵니다. 또 작품에 대해서 또 1시간, 1시간 반께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서 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서 그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따로 호흡을 맞추고 또 말을 맞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게 딱딱 맞아서 그래서 촬영할 때도 리허설 할 때 그냥 서로 대충 하다가 슛 들어가면 그때 부딪혔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고 그냥 딱 부딪혀 보는데 그런 재미가 굉장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빈 씨는요? 저는 사실 제가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할게요. 저도 선배님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선배님과 접점이 정말 없었어요. 선배님은 워낙 영화계에 지금 살아있는 역사로서 계속 저쪽을 갱신하고 계셨고 저는 또 이제 영화 쪽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선배님 만나뵈면 궁금한 것이 참 많았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선배님이랑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을 잘 이게 더 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 선배님께 미주알, 고주알 정말 종알종알거리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작품에 대한 방향성,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무언가 좀 어떤 벽이 있었을 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배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또 전화로도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전화로도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늘 선배님이 든든하게 저와 같은 길을 향해 주셔서 저는 정말 선배님 안 계셨으면 이 작품 하면서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와 감동이.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극중 세옥과 너무 닮은 점이란 생각이 드는 게 덕희의 모든 걸 내가 흡수하고 아는 이 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그래서 돌변해요.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정겹고 살갑게 부딪히는 역할이 아니라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역할이죠. 에너지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워낙 소리도 많이 질러야 됐고. 늘 화가 나 있었죠. 늘. 네, 또 그 화가 나는 그 단초를 제시해 주는 분도 다 선배님 역할이었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어떤 부적인 감정들로 이게 부딪히는 것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정답게 네, 정말 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역할과 현실 생활이 그래도 분리가 돼서 그 점이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자들마다 연기론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할이면 좀 현실 세계에서 또 거리를 둘 수도 있는 법인데 선배님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주시고 늘 대답 잘 해주시고 저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하네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 걸어주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어가지고 그렇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박병원 씨가 살짝 무슨 얘기를 첨언하신 것 같아요. 구영 씨는 혼자 얘기를 잘해요. 혼자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호응에서도 얘기하고 하늘 보고 자다가도 혼자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 또 혼자 얘기하기 좋은 시간이죠. 네, 그리고 촬영장에서 경구 형하고 은빈 씨가 계속 얘기하고 이럴 동안 늘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너, 예. 그리고 아까 그 낮에 기자 보고회 했을 때 네. 박은빈 씨가 한다고 해서 했다. 박병훈 씨는 안중에도 없었다. 저 장난을 하면 기사가 나버려가지고 제가 박병훈 0.01도 네. 이게 없었다. 정정하자면 이게 뭐 안중에도 없었다가 분위기가 아니라 딱딱해서 제가 좀 웃기려고 그랬다가 이미 그 박병원 씨가 캐스팅되기 전에 설경구 씨가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죠? 이제 저 그런 안중에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 선배님께서 살뜰하게 마음을 써주세요. 예. 네. 그렇다면 반대로 박병원 씨는 설경구 씨가 이 작품을 하는 것이 본인이 이 작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겠군요. 100%죠. 내가 보고 아니 그래도 현장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라도 하는데 다 아무걸로 감독님도 처음 뵙고 저만 알아요. 저만 개인적으로 100%다. 네,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이라 아 좋습니다. 감독님 그나저나 이 사제지간이 우리가 흔히 메디컬 장르에서 봤던 사제지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사제지간. 완전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제지간인데 새옥과 이 덕희의 관계를 통해서 또 관객들의 시청자들에게 좀 어떤 느낌,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이 두 덕효와 세욱이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비정상적이라고 할까 기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인물들이잖아요. 이 두 분이 저도 촬영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이 두 분이 연기를 하고 계시면은 제가 연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사람 죽인 거, 넌 왜 죽였나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두 사람만의 세계에 빠져서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드라마가 해프나이프라는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세욱과 덕희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객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뭐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나 이런 거를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시면 그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스릴러고 서스펜스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라 1, 2화를 정말 쉼없이 저희가 막 숨 참으면서 봐야 되는 그런 뭐 가쁘게 굉장히 숨가쁘게 봤는데 그 이번에 메디컬 스릴러라는 장르에 충실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분을 비롯해서 여기 서 실장, 뭐 한현우 선배님 진짜 비현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이들이 하는 어떤 의사로서 벌이는 수술 행위들은 사실 가장 현실적이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미술 준비부터 세트부터 사전에 어떤 그 수술 의료 행위에 대한 연습부터 해서 정말 좀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선생님 실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도 아마 보셨을 텐데 같이 함께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수술 장면 같은 건 굉장히 디테일을 요하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도 촬영이 굉장히 긴 시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은빈 씨. 저는 이제 박병원 선배님의 기운만 느껴도 웃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마취과 그 선생님이셨고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 그 불법 수술장을 전전했는데 이 마스크를 쓴 채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게 진행될수록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마스크 썼다고 말씀 안 하신 척하면서 계속 저를 웃겨주시는 거예요. 또 유머감가 엄청나잖아요. 엄청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너무 벼랑간 이제 재밌게 해주시니까 언제 웃어야 되지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너무 익숙해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빵 터지면 그냥 이렇게 외면하시고 저 혼자 그냥 웃고 마는 갑자기 허공 보다가 웃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진짜 웃을 일 없을 때 선배님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고요. 진짜 선배님 정말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선배님 기운만 느껴져도 네 재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병원 씨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신들이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그럼요. 정말 한호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네, 네.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정말 또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웃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를 봤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냥 루틴 같은 건데 약간 노동요 같은 거죠. 그치. 힘들 때 불러주는 그런 노동요가 우리가 이게 그리고 왜냐면 은비 씨랑 또 둘이 불법 수술이나 수술장을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밑을 보면 바닥이 다 가짜 피지만 은빈 씨 그 크록스에 막 피들이 묻어 있고 그런 장면들을 하루에 막 8시간 이렇게 그 장소에서 막 하루 종일 찍다 보면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 뇌에 모형이 있고 그것들이 계속 나와지고 피는 막 얼굴에 쏟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뭐 그냥 조금씩 분위기를 위해서 조금씩 잡아준 거죠. 겸손하시기까지 해서 이제 쉬세요. 예. 자 우리 이제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 가야 돼서. 찬영 씨도 여기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뭐가 지금 제일 떠오르세요? 에피소드 중에 뭐 시술장에서도 좋고 아니면 수술장에서도 좋고 아니면 집 안에서도. 저는 항상 이제 선배님들과 이제 제가 현장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다 같이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개인적으로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컨할프 촬영하는 동안에는 일기도 자주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가씨가 일을 저질러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용액을 제가 바닥에 뿌렸어요. 그렇죠. 응. 근데 그게 불을 껐을 때 야광으로 번쩍번쩍 빛나면서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 핏자국들이.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장면이 2화에 또 나오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저 찬영 군과 촬영을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다 게 쉬셨어요. 예. 충전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었고 이제 촬영이 끝나고 동네에서 찬영 군과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면서 찬영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보다 2살 많으셔가지고 과연 이 관계가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있죠. 근데 그래도 또 형은 형이니까 그럼요. 돌릴 수는 없고 심지어 형과 같은 띠예요. 아. 뱀, 한 바퀴. 뱀띠.
한 바퀴면 어머님이 12살 그 말이 됐군요. 농담이었습니다. 노동요 같은 것이.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잠깐 다 나가실래? 혼자 있고 싶습니다. 대성적이라. 자, 알파나이프. 정말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가 가득한 작품이지만 이렇게 현장 분위기는 좋았던 하이퍼나이프 오늘 1, 2화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하이퍼나이프 팀한테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신 거에 한해서 또는 뭐 앞으로의 이야기는 저희가 뭐 말씀드리지 못할 수 있지만 작품을 보면서 이거 너무 궁금해요. 벌써 손을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 뒤에 지금 모자가 아니구나. 흰색 옷을 입으신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 네, 맞아요. 남성분. 네, 맞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그 설경구 배우님 연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보러 왔는데 앞으로도 잘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끝입니까? 설마? 끝이에요. 감상평이에요. 질문 죄송한데 그 새로운 역할 질문은 새롭한데 할까요? 그냥 잘 봤답니다. 예. 자, 질문해 주시죠. 예. 99분 아니시고요? 네? 9979분 아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평범한 시민이시고. 네. 그목 뒷부분에 타투? 문신이 한쪽은 검은색이고 한쪽은 이제 컬러가 있는데 그 약간 그 섀도우 닥터 약간 그거를 상징하면서 한 건지 그리고 그게 그 원래 그 레지던트 시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언제 그거를 어떤 계기로 뭐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목뒤 타투는 뭐 대본에도 없었던 설정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수술복과 그 덧가운을 입으면 거의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안 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레지던트 시절도 소중하고 또 이제 섀도우 닥터로서 6년 후의 시간도 소중한데 어떻게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유일하게 조금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점이 검은색 피어싱 이게 어쨌든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거라 충분히 의사 선생님들도 액세서리를 착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6년 전과 6년 후에 좀 차별점을 둬야겠구나라고 시작을 했는데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 타투 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두봉파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그 뭐라고 하죠? 건달 깡패 뭐라고 하죠? 예, 그분들이 조직. 조직 네. 조폭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늘 타투 팀이 이렇게 싹 만들어 주시고 또 걷어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조폭들의 세계에 그래도 가까이 발담고 있는데 세욱이도 타투 하나 정도는 그 사이 이제 섀도우 닥터로 활동하는 동안에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감독님한테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또 촬영은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가장 또 보이면서도 안 보이는 구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목 뒤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투를 좀 추가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감독님 처음에 농담인 줄 아셨죠? 막 하하하 웃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농담 아니다. 한번 고심을 해달라 해서 이제 타투 팀도 늘 이제 조폭분들의 그 현란한 문신만 하다가 그런 뿌띠한 타투를 하시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도안을 예쁘게 잘 디자인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목뒤 타투를 좀 그 과거와의 차별성을 위해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변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로 이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긴 하이퍼나이프 잠깐만. 일단 1, 2회 재밌게 그리고 무섭게 잘 봤습니다. 예. 저는 박은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세욱이라는 역할이 보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좀 눈이 묘하게 돌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연기를 하실 때 어쨌든 새로운 역할, 둘 다 새로운 역할인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우셨는지 죽이는 게 쉬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기에 있어서 네, 연기에 있어서 저 사람 살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연기에 있어서
저 촬영하는 내내 살리기도 힘들고 죽이기도 힘들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살리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는 처음 해보는 연기였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선배님, 이게 경험자이신 선배님들께 원래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많이 또 그런 점에서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둘 다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반응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팬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들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 믿음 하나 가지고 늘상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옆에 계시는 그 설경구 씨는 사실 킬러 역할도 해보셨고, 네, 뭐 저는 뭐 죽기도 해봤고 죽기도 해봤고. 네,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 미세하게 눈 떨림, 이 눈의 시신경의 근육까지도 다 떨림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연기엔 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좀 궁금해요. 변화 준 거 없는데. 아 그래요? 아 많이 다르던데 왜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좀 덜 드셨군요. 원래 드시던 마그네슘을 안 드셨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제가 좀 설정을 해서 한 겁니다. 왜냐면 3부부터 보시면 제가 이게 가슴을 보여주고 그렇게 맞아요. 멀리 네. 보여주고 하는 게 신상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그 부분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보시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 만나- 있으신데 네. 네. 자 지금 응원봉을 들고 계신 아까부터 계속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빙고 1기, 2기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이동준 씨 반가워요. 네. 당연히 질문은 좀 박은빈 배우님께 하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번 정세욱 역할은 그동안 맡으신 역할과 달리 좀 어두운 면도 많고 좀 음울한 면이 많은데 예전 다른 드라마의 뭐 메이킹 영상을 보면 작품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감정을 좀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정세욱 역할은 그런 다른 밝은 역할들과 달리 조금 더 마음을 잡고 하실 때 따로 더 준비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이 식당이었나요? 말이 분식이었나요? 다 내 거라고 하면서 되게 막 독한 말씀을 하셨는데 빙고도 그러면 내 빙고니까 다른 쪽에 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두 번째 질문부터 하면 빙고. 네, 맞고요. 뭐 예전에 메이킹 어느 작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연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방법도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더 저한테 효과적인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작품마다 좀 접근법이 다르게 나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오히려 더 다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배님과 얘기도 많이 나눴던 게 인간 박은빈과 정세욱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잘 에너지 조절하면서 뒤로 갈수록 늘상 화나 있는데요. 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겨요. 저는 세욱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다 보니까 세욱이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빙고들 끝까지 버리지 말아주세요, 세욱이. 네. 빙고는 우리 은빈 씨 겁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씨는 이번에 이 작품, 이 역할, 영주 서실장 역할이 또 전작들과는 또 결이 되게 다른데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셨나요? 우선은 제가 성인 역할을 맡은 작품이 몇 안 돼요. 아직. 의외로, 네. 그래서 영주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또 이제 간호사를 꿈꾸는 같이 수술실에서 또 세욱을 의사로서 존경하기도 하고 같은 수술실에서 좀 그 수술실 안에서까지 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차별성이라고 하면 제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신경 쓰는 존재가 있다는 게 이전 역할들과의 차이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박병원 씨는 사실 그 전작들에서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든지 반전을 가진 인물들을 표현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선역이고 전혀 악의가 없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우셨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고. 뭐 저런 얘기가 나올 1년
1부, 2부 보면서 박병훈이 분명 어디서 반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 그럴 수 해주셨는데 있어요. 예. 근데 끝까지 선의를 가진 역으로 마무리 졌고요. 악역보다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를 해하고 해치고 피를 보고 이번에는 피를 분명히 많이 봤지만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고 그러는 피가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피를 이번에는 많이 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는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우리 감독님께서 좀 어떤 부분의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으신지. 저기 저 손 이렇게 하시는 거 맨 뒤에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드시는 거든요. 네네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묻을 때 듣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이 어떻게 셀렉이 됐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욱이의 헤어스타일이랑 이런 옷 스타일이 되게 신기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네, 감독님이. 음악은 사실 음악 감독님이랑 저희 촬영 전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뭐 1, 2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어떤 기존의 공식을 따르는 장르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못 본 이제 그 우리 드라마만의 장점을 살리는 게 과연 어떤 음악이 깔려야 좋을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보셔서 세욱이가 등장할 때 기존의 장르물이었다면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긴장을 이끌어 가야 될 지점에 의외로 샹송이 나온다든지. 그 이유는 결국 하이퍼나이프에서 세욱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그 캐릭터는 수술을 할 때나 사실 사람을 죽일 때나 가장 세욱이한테는 즐거운 순간이거든요. 마치 불법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장을 들어가면서 세욱이라면은 어떤 무도회장을 들어가는 느낌이 아닐까? 사람을 죽일 때도 굉장히 악행이긴 하지만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처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욱이한테는 되게 숭고한 행동이라서 그 순간에 그 세욱이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어떤 장르물의 공식을 좀 깰 만한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반면에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잘 들리겠지만 덕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욱이랑은 다르게 그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음악 감독님께서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첼로 같다는, 덕희라는 인물이 첼로 같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희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세욱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무겁지만 덕희의 어떤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첼로라는 악기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욱의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세욱이 내용적인 헤어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처음 세욱이를 만나서부터 뭐 대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욱이 자체가 기존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세욱이가 생각했어요. 세욱이 생각해서 왔는데 너무 그것들이 잘 맞았고, 옷도 사실 뭐 이렇게 배우들의 욕심에서는 뭐 많이 갈아입고 싶고 이쁜 옷도 입고 싶고 하지만 정말 별 몇 벌 없이 그냥 끝까지 세욱이의 모습을 실제로 그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자주색과 그런 옷들을 물론 많이 좀 중간중간 갈아입긴 하지만 그런 걸 되게 고집했던 것 같아요, 박은빈 배우께서. 그래서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설경구 씨가 좀 한 분 뽑아주시겠어요? 네. 배우가 앞에 있군요. 그럼요. 우선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저는 경구 배우님이 이전에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도 연쇄 살인범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그 최덕희라는 인물도 한니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소시오패스 의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변주를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
윤찬영 배우님이랑 다시 재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소감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살인자의 기억법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고요. 되게 정세욱은 들어온 대로 그냥 분출해버리는 캐릭터고 저는 안으로 좀 삭히는 캐릭터인데 그리고 여기 좀 밝고 전 상당히 어두워요. 근데 이걸로 에피소드 8개를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보통 작품을 할 때 캐릭터를 정해놓고 그냥 끝까지 쭉 가는 경우가 있고 가다가 변주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후자인데 뇌라는 어떤 섬에 갇혀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외적인 거에 대한 그 어리숙함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건드린 게 저는 정세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그래서 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 어리숙한 면이 툭툭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정세욱이 어떤 걸 좀 몇 개 훔쳐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비슷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주를 하면서 캐릭터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찬영 배우와 다시 만나셨어요? 얘랑은 제가 뭐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생일 때도 했었는데 전도연 씨랑 이렇게 했었지 저는 저쪽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뭐 별로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도 내가 뭐 자기는 봤다고 그러는데 대화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걷어가면서 지나가는 그래도 많이 예뻐하시잖아요. 걷어가면서 무슨 한국 배우입니다. 대한민국 배우. 맞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생일 때 무대 인사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무대 인사를 선배님과 같이 돌고 이제 또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선배님과 작품에서 얘기를 하시잖아. 무대 인사에서 소음 맞춘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나서 어땠어요? 너무 영광이었고 약간 현장에서 어쨌든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제가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더 못 쳐다보겠고. 네네네. 근데 오히려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현장에서 농담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좀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착합니다. 되게 수줍어할 것 같은데 쟤는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정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아이 컨택 한번 해야겠네요. 자, 3초간. 자, 두 분. 다시 만난 두 분. 자, 실컷 같아 찬영이한테. 하나, 뻔뻔스러운 게 둘, 있어요. 셋. 아니 눈싸움이 아니라 아이 컨택이에요. 두 분. 이러시면 안 돼요. 사이 좋으시잖아요. 정말 훈훈하면 다음에 꼭 많이 만나는 역할로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인 포스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1, 2화를 보셨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3, 4화를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3, 4회 에피소드를 지금 애타게 기다릴 거거든요. 왜냐면 2화 끝을 보고는 안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5분께서 5글자로 3, 4회 예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5글자입니다. 5초간 고민할 시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센스, 각자만의 센스 발휘해 주시면서 김정현 감독님부터 3, 4회 예고 5글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좋아요. 찬영 씨. 저 먼저 할게요. 저 먼저 할게요. 나중에 할수록 불리할 텐데. 자, 은빈 씨. 본격 파헤침. 본격 파헤침. 과연 뭐가 파헤쳐진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경구 씨. 최덕희의 흔적. 최덕희 흔적. 좋아요. 박병훈 씨. 점점 미쳐가. 점점 미쳐가. 과연 누가 미쳐가는 건지. 윤찬영 씨. 아가씨 만세. 정말 밑도 끝도 없네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아가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자, 3, 4회는 아가씨 만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하이픈하이프 GV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그럼 아무 저희는 생각나요? 자, 너무 아쉽죠? 뭐로 이미 끊겼다고요? 안 끊겼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히 가셔야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내는 거는 여러분들도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읍시다 같이. 자, 오늘 이 스페셜 GV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게요. 자, 모두 앞쪽을. 고마운 어디 가세요? 조기 퇴근. 아니 퇴근 아닙니다. 끄는 사람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네. 네, 진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어서 그런지 저는 1, 2부가 이제 수요일날 공개될 텐데 굉장히 기대되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내기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런 보내야 되는 이제 자식 같은 하이퍼나이프를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에피소드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씨. 저한테 아주 특별하고 행복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이퍼나이프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씨. 네, 일단 너무 진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 보신 만큼 정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곱씹어서 많이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저희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일정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부로 이제 저희 손을 하이퍼나이프는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로 여러분이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좋은 글 남겨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 하이퍼나이프가 잘 안착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춥고 눈 소식도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태원 씨.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약간 집이 머신 분들은 조심히 빨리 가셔야 또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심히 가시고요. 저희 하이퍼나이퍼 이제 모레부터 12시 넘었으니까 내일부터 공개인데 여러분들 12시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뛰고 왔더니 정신이 없어갖고 하여튼 저희 하이퍼나이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희 배우분들 만난 거 많이 SNS에 올려주셔서 홍보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2-3일 정도 추울 것 같은데 마지막 꽃샘추위 같은데 보일러 좀 키시고 따뜻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앞으로도 저희 하이퍼나이프 그룹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들 그리고 박경희 씨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퍼나이프의 5분의 주연분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의 뒷만채. 네, 맞아요. 끝까지 우리 또 팬들을 챙겨주신 모습 고맙습니다. 정말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해하지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은빈 씨가 편지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